박지연의 학력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대학 이름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는 시원한 목소리와 빠른 춤 습득력으로 먼저 알려졌지만 그의 이력을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능력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바로 중국어입니다. 박지연 어메레어는 호남대학교 중국어학과에 재학했고 어린 시절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약 2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경험이 오래된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31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지현은 다시 상하이를 찾았고 현지인과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지현은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일까? 먼저 분명히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현의 공식 IQ 수치가 공개됐다는 신뢰할 만한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이라는 숫자를 붙여 천재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능은 IQ 한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속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무대에서 압박을 견디며 실수를 줄이는 능력, 새로운 동작과 곡을 짧은 시간 안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도 실제 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적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지현의 경우에는 학력과 중국어 경험, 그리고 미스터 트롯2에서 보여준 결과를 함께 봐야 그의 강점이 더 선명해집니다. 호남대학교가 2023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당시 박지현은 중국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많은 시청자에게 박지현은 처음부터 전형적인 엘리트 학생 이미지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포 출신의 화러보이스 시원한 발성 큰 키 무대 체질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롯2가 진행되면서 그가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노래만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외국어를 전공한 대학생이라는 배경이 동시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중국어였느냐는 점입니다. 박지현은 2025년 방송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중국 상하이에 가서 약 2년 동안 생활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이 학교를 방문하면 한국어로 한 번, 중국어로 한 번 웅변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본인은 중국어를 잘해서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도시와 낯선 언어 환경에 들어가 생활했고 그곳에서 단순히 수업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두 언어로 말하는 경험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박지현의 중국어 전공이 우연한 선택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의 아이에게 해외 생활은 결코 가벼운 변화가 아닙니다. 친구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매일 듣는 말이 바뀝니다.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통하던 표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습득한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잊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지현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중국어와 인연을 완전히 끊지 않았고 대학에서 중국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성인이 된 뒤 전공으로 다시 연결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26년에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7월 31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지현은 어린 시절 살았던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방송 공식 소개에는 그가 어릴 적 살았던 상하이를 다시 찾고 현지인과 중국어로 프리토킹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실제 방송에서 그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면서 주변 현지인과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출연진도 예상보다 자연스러운 중국어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지현 자신도 오래전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학력 한 줄을 실제 능력으로 연결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어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전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릴 때 중국에서 살았다고 해서 20년 가까이 지난 뒤에도 바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박지현에게는 어린 시절의 환경 대학 전공, 실제 사용 경험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국어 실력은 단순한 방송용 개인기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미스터 트롯2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땠을까요? 박지현은 대학부 참가자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직 대중에게 전국적인 스타로 굳어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예심에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오라트를 받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고 결국 예선진에 올랐습니다. 무대가 거듭될수록 시원한 발성과 안정적인 리듬감, 큰 동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이 강점으로 평가됐습니다. 호남대학교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박지연은 183cm의 큰 키와 시원한 발성 수준급 댄스 실력으로 주목받았다고 소개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가수에게 필요한 학습 능력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은 한 곡을 몇 달 동안 준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음 라운드가 정해지면 제한된 시간 안에 새로운 노래를 익히고 가사를 외우고 동선을 맞추고 카메라 위치를 파악하고 표정과 제스처까지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생방송 압박까지 더해집니다. 박지연은 이런 환경에서 매 라운드 다른 곡을 소화하며 마지막 결승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지능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빠르게 배우고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만들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결과는 숫자로 확인됩니다. 2023년 3월 16일 밤 9시 3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2 최종 라운드에서 박지연은 나훈아의 잡초를 불렀습니다. 최종 점수는 2조 28.81점이었습니다. 순위는 2위였습니다. 우승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참가자를 거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선을 차지한 것입니다. 대학부 참가자로 시작한 인물이 약 3개월 동안 이어진 경쟁 끝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톱2가 됐다는 사실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지연이 부른 곡도 다양했습니다. 검은 고야, 깜박이를 키고 오세요, 대전 브루스, 못난 놈, 떠날 순 없는 당신, 당신을 사랑해요 등 여러 스타일의 무대를 연속해서 소화했습니다. 곡마다 분위기가 달랐고 필요한 표현도 달랐습니다. 빠르고 흥겨운 무대에서는 에너지를 살려야 했고 감정이 중요한 곡에서는 힘을 빼고 이야기하듯 불러야 했습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크고 시원하다는 장점 하나만으로 결승까지 갈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박지연의 똑똑함을 이야기할 때 성적표만 찾는 것은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그의 학창시절 내신 등급이나 수능 점수, 공식 IQ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 가능한 사실만으로도 분명한 특징은 있습니다. 첫째, 어린 시절 중국 상하이에서 새로운 언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둘째, 그 경험을 대학의 중국어 전공으로 이어갔습니다. 셋째,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현지에서 중국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미스터 트로트2라는 고압적인 경연에서 빠르게 새로운 무대를 익히며 최종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언어 능력은 박지연의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국내 중장년층 중심 장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해외 공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밖에서도 소비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국어로 직접 인사하고 인터뷰하며 현지 팬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경쟁력입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짧은 문장이라도 직접 말하면 팬이 느끼는 거리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대학 전공이 지금의 가수 활동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지연의 이력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생활력입니다. 그는 화려한 연예계 환경에서 자란 인물이 아니라 목포에서 가족의 생업과 가까운 생활을 경험한 뒤 오디션 무대로 올라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이는 그의 말투와 반응에는 꾸며진 엘리트 이미지보다 현장형 인물의 느낌이 강합니다. 공부만 한 사람도 아니고 노래만 해온 사람도 아닙니다. 실제 생활과 대학생활 오디션 경쟁을 모두 거친 뒤 지금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이 점은 그가 가진 적응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하이에서는 중국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대학에서는 전공 공부를 해야 했으며 미스터 트로트2에서는 매주 평가받는 경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방송인이 된 뒤에는 예능 카메라와 인터뷰 팬들과의 소통까지 익혀야 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환경인데도 박지연은 매번 자신의 강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흔히 붙는 표현이 센스가 좋다는 말입니다. 센스는 단순한 재치가 아니라 상황을 빠르게 읽고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미스터 트로트2 당시에도 그의 무대는 복잡하게 계산된 느낌보다 자연스럽고 직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워 보이는 무대일수록 뒤에서는 더 많은 반복과 수정이 필요합니다. 노래를 하면서 카메라를 찾고 동선을 지키고 표정을 바꾸고 호흡을 조절해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는 몇 분의 무대만 보지만 참가자는 그 몇 분을 위해 수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박지현이 예심에서 결승까지 경쟁력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의 음악적 감각과 학습 속도를 함께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어린 시절의 중국어 경험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린 시절 잠깐 배운 외국어를 성인이 되면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박지현도 상하이에 다시 갔을 때 모든 표현이 완벽하게 바로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어가는 장면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신뢰가 갑니다. 완벽한 원어민 수준이라고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배운 언어가 실제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그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상하이 방문에서는 음식 하나도 어린 시절 기억과 연결됐습니다. 박지현은 달걀 지엠빙을 찾아 나섰고 유학 시절 아침에 자주 먹었던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관광이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도시의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학교와 동네를 돌아보고 옛 인연을 만나고 현지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중국 생활이 현재의 박지현에게 얼마나 깊게 남아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선택한 배경을 이해하는데도 이런 장면은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또 하나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2023년 호남대학교 공식 자료가 확인해주는 것은 당시 박지현이 중국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졸업 여부나 학점 수석 여부 같은 정보까지 같은 자료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력을 과장해 최고 성적의 엘리트였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이야기는 충분히 강합니다. 중국어를 전공했고 어린 시절 상하이 생활 경험이 있었고 실제 방송에서 중국어로 현지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부풀리는 것보다 이런 연결된 증거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박지현의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학교 공부와 현실 경험이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외국어는 시험 문제를 많이 맞히는 것과 실제 사람 앞에서 말을 꺼내는 것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단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표현을 만들어 대화를 이어가는 데는 기억력뿐 아니라 순발력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2026년 상하이에서 보여준 모습은 바로 이 실전형 능력을 확인하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또 경연 무대에서의 강점도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2에서는 노래 실력만큼이나 매번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곡의 장르가 달라지고 심사 기준이 달라지고 상대 참가자와의 경쟁 구도가 바뀌어도 자신의 장점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박지현은 예선진으로 시작해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초반에 강한 인상이 한 번의 우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 3개월 동안 반복해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배우는 사람이라도 압박에 무너지면 성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박지현은 학습 속도와 무대 집중력을 함께 보여준 셈입니다. 결국 박지현의 학력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명문대 간판이나 시험 점수 때문이 아닙니다. 호남대학교 중국어학과라는 전공과 상하이 유학 경험, 그리고 실제 중국어 사용 능력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스터 트롯2에서 대학부 참가자로 시작해 최종 29228.81점으로 2위를 기록한 결과가 더해집니다. 공부와 언어, 음악과 무대가 서로 따로 떨어진 이력이 아니라 현재의 박지현을 만드는 요소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지현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일까요? 공식 IQ가 공개되지 않은 이상 숫자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이력만 놓고 보면 그는 적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고 무대 기술을 익히며 압박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강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시험지 한 장보다 연예인으로서의 장기 경쟁력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2에서 시청자들은 먼저 박지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183cm의 큰 키와 무대 장악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어 전공과 상하이 생활이라는 예상 밖의 이력이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2023년에는 대학생 참가자가 최종 2위에 오르는 장면이 화제가 됐고 2026년에는 그가 상하이 거리에서 중국어로 현지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 잘하는 신인으로 보였던 한 사람이 알고 보니 언어와 적응력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지연을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배우는 힘이 강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중국어를 배웠고 대학에서는 그것을 전공으로 이어갔으며 성인이 된 뒤에는 트로트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전국적인 경쟁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스타가 된 뒤에도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콘텐츠와 소통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배운 것을 언제 다시 꺼내 쓸 수 있느냐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박지연은 그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상하이에서 배운 중국어는 20년 가까이 지난 뒤 방송에서 다시 살아났고 대학에서 쌓은 전공 경험은 가수 박지연의 또 다른 무기가 됐습니다. 미스터트롯2에서 증명한 빠른 적응력과 무대 감각까지 합치면 그의 강점은 단순히 좋은 목소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학력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목포에서 자란 청년이 중국 상하이에서 언어를 익히고 호남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2023년 미스터트롯2에서 2,981점으로 최종 2위에 오른 뒤 2026년 다시 상하이에서 중국어로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연결된 과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박지연의 진짜 무기는 목소리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박지연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가창력일까요? 무대를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감각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살아난 중국어 실력일까요?